예, 다음 주제는 그 렉서스네시스의 한수영 수석 컨설팅님께서 특허를 유엔 지속 가능한 목표에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렉시스 한국지사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저 한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LG 이한선 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아주 많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지속 가능한 혁신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유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유엔 SD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지속 가능한 혁신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 기술 발전의 글로벌 그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유엔 그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 저 약자로 이제 SDG라고 하는데요. 그 SDG 13번에 보면은 기후 행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그 행동 항목의 분석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 변화는 불행하게도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코비드 19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전체계의 이제 생태계의 취약성이 망가지고 있고 또 그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 사진은 저희 그 독일 본사 오피스에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생한 여름 홍수 사진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가족들이라든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그 친척들 이런 분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때는 정부라든가 또 NGO 또 UN 같은 국제 기구들의 어떤 문제이고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문제로 보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업이라든가 학계 또 소비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염병 또 특히 자연재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는 이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행동에 대한 압박감이 더 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대의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지속 가능성 관련된 변천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제는 1972년 정도에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주목을 좀 받아왔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 환경개발회의라든가 또 교토의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97년에 나오게 되었고요. 또 2015년에 이제 유엔 그 파리 조약과 이제 SDG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엔 그 SDG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 정의를 보게 된다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되어 있고요. 17가지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목표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 더욱더 긴급성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러한 그 SDG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 조직들이 좀 더 대대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유엔에서 정의한 그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빈곤 퇴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3번에 건강과 웰빙 증진, 또 13번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17번에 글로벌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거 외에도 그 밑에는 169개의 세부 목표랑 또 200개가 넘는 그런 KPI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 목표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렉시스가 자체적으로 전 세계 100대 그 상위 특허 소유자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와 또 연례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는 이미 그 기업들의 75%는 그 보고서에서 UN SDG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ESG라는 게 보이죠? 네,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관련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보고서에서는 2015년 이후에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SDG를 명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리포트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역시 그런 SDG를 투자와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에서 발표한 보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wC 연구에 의하면 사실 SDG가 왜 그 기업에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요점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약 78%의 고객이 이제 SDG에 서명한 그러한 기업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1%의 기업이 SDG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미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41%의 기업이 5년 이내에 SDG를 전략과 비즈니스 익스큐션에 접목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속 가능성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향한 그 여정과 또 그 여정의 어떤 진전에 대해서 그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어떻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점을 이따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속 가능성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그 왼쪽에 ESG라고 하는 키워드가 더 익숙하실 거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저희 렉시스가 협력하기로 한 그 프레임워크인 UN SDG입니다. UN SDG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7가지의 상호 연계된 글로벌 목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지금 그 수립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ES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경, 또 사회, 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이제 그 세 가지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라든가 컨설팅 회사들 이런 데서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매핑을 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들을 좀 해본 사례들을 소개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글로벌 좀 추세는 ESG에서 SDG 쪽으로 이제 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제 그 ESG에서 SDG로의 전환이 프로세스에서 정책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그 자사의 제품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또 이러한 제품이
사회적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를 점점 더 많이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UN SDG의 출범에 의해서 더욱 크게 촉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희 그 렉시스넥시스가 그런 그 SDG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ESG 같은 경우는 먼저 그 글로벌 정의라든가 프레임워크가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DG 같은 경우는 UN에서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ESG 같은 경우는 목표보다는 이제 프로세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SDG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달성하는 목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DG 같은 경우는 17가지의 글로벌 목표가 있고요. 그 밑에 16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의 글로벌 지표와 메타데이터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SDG 같은 경우는 그 특허와 매핑이 가능하도록 그런 자세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매핑을 하도록 이제 선택을 한 것이 UN SD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좀 측정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이 뭐 MCSI라든가 이런 데서 그 ESG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이거를 좀 측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허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특허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일단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 액세스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들과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N SDG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또 지표,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성된 그 디스크립션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색식과 기술 분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저희 전 세계에 있는 특허들을 모두를 UN SDG에 매핑을 했고요. 매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백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식이라든가 기술 분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매칭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 그 솔루션의 궁극적인 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르기로는 레이더를 닮아서 레이더 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특허 정보가 어떻게 UN SDG와 매핑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하위 기술까지 어떻게 매핑되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매핑이 안 되는 특허들도 있습니다. 그 특허들이 사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직접적인 매핑을 되는 특허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류가 적고 매핑 더 관련이 있는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을 저희 렉시스넥시스가 출시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UN SDG를 지원하는 이 분야에서 일단 선구자, 파요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UN SDG와 특허를 매핑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4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SDG라든가 지속 가능성 모든 것들이 측정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데이터는 누구나 액세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투명성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친환경 세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종이로 만든 그런 병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 용기가 숨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로는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기존과 다 동일한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허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판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매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매핑된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PA와 이제 SDG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자체 지수인 패턴 에셋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그 지수와 결합을 해서 매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허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특허 SDG를 매핑을 하게 되면 누구나 지속 가능한 혁신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렉시스가 어떻게 좀 이 부분에서 좀 특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뭐 타 어떤 솔루션들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계를 저희가 좀 뛰어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사이니 정보들이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회사 입사에 좀 놀란 게 저희 독일 본사에 이 어사이니 정보를 그 숫자값으로 매핑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도 계시고요, 뭐 중국 분, 일본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전 세계 모든 특허를 최종 특허권자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상태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시점별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네 번째는 저희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패턴 에셋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블랙박스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오픈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진 자산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렉시스의 패턴 사이트라는 제품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매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PAI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나오는 이 앞으로의 분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패턴 에셋 인덱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 렐러번스라는 지수와 하나는 마켓 커버리지라는 지수입니다. 뭐 여기 특허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특허의 질을 평가할 때 인용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인용의 어떤 카운트만 가지고 한다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별로 또 특허 나이별로 또 기술 분야별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용의 횟수만 가지고 한다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시장 정보를 이제 결합을 해서 그 GNI 값을 결합을 해서 이제 그 각 개별 특허의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묶게 되면 이제 P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AI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UN SDG를 저희가 매핑을 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맨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포트폴리오 SDG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의 품질과 수량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빨간 그 라인 같은 경우는 그 PAI 지수고요. 회색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허 포트폴리오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특허들의 소유자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가장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 관련 그 특허의 점유율을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약 한 11% 정도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21% 약 2배 정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무래도 IT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학,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보게 되면은 PIA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 SDG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허의 품질은 약 1.25, 그다음에 관련이 없는 특허들은 0.83, 약 한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를 좀 봤을 때는 여러 분야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9번의 산업, 혁신, 인프라 이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3번의 건강, 웰빙, 그다음에 13번의 기후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별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상위 5개 국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제약이라든가 이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3번 쪽이 좀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번 산업 혁신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글로벌 동향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 10대 기업을 좀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반가운 기업들의 이름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제가 좀 보니까는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이제 13번 기후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3번에 좀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13번을 한번 뽑아서 이제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후 행동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분야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그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업이 가진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13번에 매칭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지수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상위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타스 윈드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이제 풍력 터빈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그런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이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삼성 SDI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13번에 그 집중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삼성 SDI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 SDI는 그 13번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는데 보면은 뭐 폐배터리 회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퍼블리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친환경 세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보고서 입장에서 이걸 막 퍼블리시를 하면 외부인들 입장에서 확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PAI 이런 것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 기업이 그 보고서에 퍼블리시한 내용과 일치한지 안 하는지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로서. 다음은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요타는 그 연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SDG에 집중하고 있는지 실제로 아까 삼성 SDI처럼 보고서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 SDG 7번 항목 예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도요타의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밑에는 보시면은 유엔에서 발표한 문서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그 SDG 7번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실수로 누락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이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외부의 시각에서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신데 직접 한번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자사의 포트폴리오가 지속 가능성과 어떻게 좀 매칭이 되는지 이런 점들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지속 그 가능성 UN SDG 관련되어서 저희 넥시스 패턴 사이트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은 이제 저희 부스가 있는데 오시면은 제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드리고 그 QR 코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스타벅스를 드린다고 하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